네, 최명근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세인 ENS에 근무하는 임현재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션에서는 PLM 업무 자동화를 위한 DU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DU를 적용한 국내 대기업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중요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DU를 선택하였나? 두 번째, 어떻게 DU를 구성 적용하였나? 세 번째, 어디에 DU를 적용 확대하였나입니다. 이 3가지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관계 시스템들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이 방대해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대기업도 데이터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검색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령 정확하게 검색되더라도 얻고자 하는 정확한 상세 정보를 얻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갈수록 타임 투 마켓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여기 실제 그 예를 들어보면 주요 기관계 시스템 중에 하나인 PLM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지는 기술 자료의 유형과 형태를 확인해 보면 156가지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82개의 품종, 이 얘기는 데이터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부품에 대한 기술 문서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올라오는 자료의 형태 또한 어떤 거는 엑셀로 올라오고, 어떤 거는 워드로 올라오고, PDF, 도면도 올라오고, 이렇게 다양한 문서의 형태가 존재하고요. 언어 또한 다양합니다. 영어, 일본어, 일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양한 부품 업체인데요. 글로벌한 컴퍼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 다양한 부품 업체를 따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에서도 기본적인 표준 포맷을 전달해 주는데도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양식 위주로 해서 보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PLM에 업로드되는 기술 자료의 파일 하나당에 포함된 내용은 장표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라든가 목차, 계정, 파트리스트, 또 부품 중점 관리사항, 제품 사양, 출하검사서, 시험 생산 제작 결과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파일에 페이지 수가 평균 약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 검증하는 담당자가 이걸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다 검증하다 보면은 건당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과연 무엇이 있나? 또 있다면 제조업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플랫폼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지,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지, 세 번째는 솔루션은 AI의 혁신적인지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기능 플러스 자동화할 수 있는지, 실행 및 분석 기능들이 있는지,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적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확장 가능한지, 재사용 또는 규정 준수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마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이 보안 계층과 강력한 로드맵 및 비전을 통해 AI와 머신러닝을 핵심 기능을 포함하는지, 즉 AI와 머신러닝을 핵심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앞에서 언급된 그 질문에 대한 방안으로 DU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세션의 첫 번째 질문인 왜 DU를 적용할까에 대한 주요 요인입니다. 바로 반정형, 또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경에서 설명드린 그 수많은 종류의 품목과 비정형적인 다양한 문서들을 인식하고 문서들을 학습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잘 찾아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DU를 적용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DU는 문서 유형 난이도가 높고 추출 복잡도가 높은 문서들을 지원합니다. 간단한 예로, 옆에 간단한 예로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된 문서 또는 경사진 문서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인 경우 표제란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할 때도 있으며, 최근에는 도면에서 톨러런스, 즉 공차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지원하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엑셀의 경우에서도 특히 이렇게 세로로 병합된 부분, 또 가로로 병합된 부분 등을 읽고 추출하는 것은 물론 멀티라인, 멀티밸류 등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학습시켜 추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그 환경 속에서 확산 가능한 아키텍처를 추구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테스트 스윗이라든가 프로세스 마이닝 부분까지도 확장 가능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전 시간 최 이사님께서 설명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DU를 적용하였을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두 번째 질문인 어떻게 DU를 적용했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PLM에 업로드 되어지는 기술 문서 자료들은 워드, 경우에 따라서는 PDF도 같이 워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엑셀로도 되어 있고, 엑셀도 시트 안에 또 PDF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본 바로는 주로 공용 부품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도 워드 같은 워드 형태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자료가 PLM 시스템에 올라오면 실시간 단위로 API를 통해서 업로드된 리스트를 저장을 하고, 품명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기술 자료를 API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다시 받습니다. 이때 이 다운받은 파일을 고객사의 룰에 맞게 분류하고 PDF 변환을 하고 스플릿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사 룰에 맞게 학습된 머신러닝 스킬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스플릿된 PDF의 이미지 주소를 PLM에 저장하여
빠르게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저희가 그 POC 할 때 그 A 사업부에 약 20개 카테고리에서 9품종을 파일럿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적용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하고 나서 현업 피드백들이 너무 좋아서 156개 카테고리 82개 품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스킬을 적용해서 정확도가 95에서 98% 이상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PDF화한 샘플들입니다. 이렇게 추출한 자료들이 PLM 시스템과 연결되어 필요시 정보를 자동 제공을 하고 각 필드 값들은 DB에 저장되어 활용이 됩니다. 특히 PLM에서 관리 및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컬러, 재질, 웨이트 같은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도면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속성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는데 검증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술 문서에서 DU를 적용을 하면 이런 요소에 대한 검증들이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면에 대한 예시는 교육용 도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들은 아이템 클릭 시에 퀵 링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파일 다운 없이 자동 스크린 팝업이 되는데요. 자동 스크린 팝업이 되면서 관련 정보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분류가 되고 현재 정보를 제공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새롭게 올라오는 자료들은 설명드린 프로세스를 거쳐 자동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PLM 시스템에 어떤 검색된 정보나 부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퀵 링크들이 딱 나타나서 거기에 아까 표제란에 나오는 목차라든가 재정 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트 리스트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한 10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정한 걸 넘어가면 거기에 맞는 정보만 탁 스크린 팝업이 된다는 얘기죠. 파일을 열거나 다시 또 페이지를 찾아가거나 이런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바로 원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스크린 팝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DU를 통해 기술 정보를 자동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선 과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현황입니다. 처음에 이제 A사업부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카테고리가 156개 82종, 그 다음에 워드 문서가 약 45,000건이었었고요. 그 워드에서 스플릿된 문서가 약 95,000건, 그 다음에 엑셀 문서는 28,000건, 엑셀에 스플릿된 문서는 약 68,000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엑셀과 워드를 합한 게 이제 스플릿된 문서의 합계가 약 163,000건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워드가 아직까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엑셀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B사업부에서는 이제 엑셀 문서로만 이제 저희 PDF에서 PLM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약 17,500건 정도가 PLM에 문서로 올라오게 되면 그 엑셀을 스플릿해서 약 54,000건으로 문서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된 문서 전체 합계는 B사업부에서는 약 54,000건 정도가 문서 스플릿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처리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0페이지 되는
그 문서를 가지고 기존 방식의 그 문서 처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소요 시간이 수동으로 할 때 약 30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제가 그 배경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DU 방식으로 문서 처리를 하고 난 후 전 과정에 대한 소요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 약 3분. 소요 시간 절감률은 약 90%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은 약 20분. 그 다음에 DU를 적용한 결과 방식으로는 약 2분 정도. 그러니까 워드건 엑셀이건 평균적으로 약 90%의 소요 시간이 절감됨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표는 과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 현황들인데요. 이 장표의 의미는 과거 파일 형태로 된 자료들이 필요한 정보별로 구분되어져 있어 현재 정보를 자동 제공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규 데이터는 일부 사업부서에서 실제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 시스템의 그 기술 자료 검증 프로세스를 본 시스템은 기술 자료 검증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시스템이지 기술 자료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DU를 어떻게 적용, 구성하였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 장표의 마지막 그 세 번째 질문인 어디에 DU를 적용, 확산하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객사는 주요 기관계 시스템인 PLM, ERP, SCM, CPC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PLM 시스템에 먼저 적용을 하였습니다. A사업부의 기술문서 검증 프로세스, 검증 효율화 작업에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3개 사업부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그 업무 효율화를 인정받아서 이제는 기술문서 검증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 지원 업무까지 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 업무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 PLM의 그 핵심 기능으로 설계 변경이 확정되기까지 검토해야 하는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그 단기적인 VOC 지원도 짧은 시간에 지원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B사업부에서 요청한 건데요. 탄소 배출 관련 그 지원 업무를 약 일주일 정도 그 개발 지원해서 과거 8년치 자료의 그 중량 정보를 취합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양 관리하는 쪽에서 제품 사진과 도면을 좀 비교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DU는 그 업무 적용이나 업무 확산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다른 기관계 시스템의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어디에 DU를 적용, 확산하였나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A 시간에 궁금하신 점을 자유롭게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